지금 상가가 지금 앞으로 이 신도심의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때 전국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 또 지방 포함해서 이렇게 쭉 둘러보셨을 때 뭐가 가장 눈에 띄는가요? 뭐가 가장 이거 문제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라고 느끼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신도심을 지니까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저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한국의 경우에 이른바 이제 1기 신도시, 그다음에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계속 신도시를 건설해 왔잖아요. 물론 1980년대에 비해서 1990년대, 2000년대 넘어갈수록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그때는 1980년대는 한 4천만 정도 됐나요? 그게 뭐 한 1,000만 명 늘어나서 뭐 이제 기존의 그 거주지만으로는 거주지나 기존의 주택만으로는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뭐 농지라든지 아니면 밭이나 임야 같은 걸 이제 택지로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세워서 뭐 주택을 공급을 이렇게 한다고, 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 같은 것도 막 짓고 뭐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그 대도시를 뭐 광역시를 포함해서 웬만한 지방 도시까지 다 보면 전부가 다 예외 없이 신도심을 개발을 했어요. 신도심을 개발하는 순간 구도심이 완전히 공동화되고 이렇게 망가져 버렸죠. 구도심이. 예를 들어서 인천 같으면 어떤가요? 중구랑 동구가 예, 완전히 컴컴하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밤에 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저도 한번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폐가 수준인가 보네요. 한번 가보세요. 광주도 마찬가지죠. 어느 치고 신도시하고 구도심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당장에 이제 구도심은 이렇게 슬럼화돼 있죠. 지금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당장에 그 환경 파괴 낭비잖아요. 구도심 지역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해서 구도심 지역에다가 했으면 나머지 지역 그대로 자연 농지나 보존 지역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좋았을 건데 그거 안 하고 무조건 하고 그냥 신도심을 지어버려요. 무조건 하고. 그럼 어떻게 됐죠? 예전에는 부자, 뭐 광주 같으면 충장로 이런 데리 제일로 1등 지었잖아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동성로나 이런 데들이 1등 지었는데 맛이 가버렸잖아요. 다. 부산 같으면 어디가 됐냐면 서면 이런 데가 중심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뭐 해운대나 이런 쪽으로 다 그냥 신도심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무게 중심지가. 그러니까 이게 주택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토지를 유효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도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구도심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자들이었어요. 땅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다 작살이 났죠. 왜냐면 이게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누가 거기다가 개인이 뭐 한다고 한들 동네 전체가 죽어버렸는데 거기다가 새로 집 짓고 뭐 상가 짓는다 한들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 못 짓고. 반면에 신도심은 어땠죠? 신도심은 졸부를 양산을 했죠. 그 다음에 온갖 비리나 이렇게 부패를 양산했잖아요. 뭐 차떼기당, 다 건설 비리잖아요. 건설 비리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어요. 도시개발에서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도심 지역에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아가지고 손을 대기가 어렵다. 유럽은 온통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집값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마음대로 못 지으니까, 모두가 다 유적지여가지고 마음대로 못 지으니까 집값이 높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이렇게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반면에 불편하죠. 유럽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죠. 옛날 건물 그대로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로 먹고 사니까. 관광 자원으로. 그걸로 먹고 사니까. 뭐 1억 명씩 오는데 그거 뭐 프랑스나 파리, 프랑스는 뭐 관광객 1년에 1억 명씩 오는데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돈 100만 원이면 $1,000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쓴다고 쳐도 $1,000억 잖아요. 관광 수입만. 100만 원만 쓴다고 해도 $1,000억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만 쓰겠어요, 그게? 그런 뭐 유럽은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나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기존의 그 거주지에서 배짱 튕기면은 딴 데 가서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텍사스나 이렇게 플로리다 이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땅값 올라면 또 옆에다 지어버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도 늘어나고 이민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뭐 경제 규모도 커지고 예, 하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게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부동산 시장에도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안 일어나면 캘리포니아는 망가져요. 그렇게 하겠다. 거기 너무 예, 망가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정자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했을 때 지가 뭐 어떻게든 그 권력 잡았을 때 뒷돈으로 챙겨 먹을 요량으로 그 짓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도 구도심하고 신도심으로 안 갈린 데가 없어요. 안 갈린 데가 없어요. 근데 구도심은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세금으로 다 때려 부숴요? 아니면 구도심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신도시마저도 지금 이제 재건축 시기가 뭐 왔네 어쩌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분당 일산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기 송도나 뭐 이런 쪽 어디죠 영종도나 뭐 이런데 청라 뭐 이런데 뭐 하고 연수구나 뭐 이런 데다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쪽이 탁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구도심 지역의 이제 땅 주인들이 그게 무지한 거죠.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거죠. 첫째는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땅값 비싼데 여기 재개발하려면 나한테 얼마를 줘야지 난 그거 안 해. 알박기 하고 배짱 튕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택 이제 공급은 해야 되겠고 공급은 빨리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골치 아프다 이거 귀찮다 이거 그냥 막 배짱 튀기고 뭐 이렇게 뭐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옆에서 지어버리지 뭐. 그래갖고 임야 밀고 놈만 밀어갖고 여기다 딱 지어버린 신도심 지어버린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내지 3분의 1은 그냥 지금 부도심으로 지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돼 있고 신도심은 이제 투기 절부 양산, 부패 양산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신도심마저도 상가는 왜 문제가 된지 아세요? 지금 상가가 지금 앞으로 이 신도심의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가가 지금 다 어디가 있죠? 구도심에 있나요? 신도심에 있나요? 구도심이 없잖아요. 다 신도심에 있어요. 그럼 상가에 신도심에 상가를 지었을 때는 그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었을까요? 응? 왜 다 잘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신도심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늘어날 거고 그러니 여기는 상가면 대박 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막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가가 이렇다면은 신도심의 주택은 어떨까요? 10년 후, 20년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미 주택은 아파트만 있나요? 아까도 말 나왔던 것처럼 이미 지금 전국에 뭐 온갖 조금 괜찮다는데 지금 전부 다 무슨 전원주택이네, 뭐 타운하우스네, 뭐네 막 때려 지었잖아요. 펜션이네, 뭐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죠? 아니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하면 그런 데도 차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다 비죠?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정자 대통령이 한 40년 동안 했더라면 초창기 때부터 도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쓰든지 간에 때려짓고 뭐 그걸로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과로 내삼고 그다음에 뒷돈 빼먹고 뭐 그냥 투기판 만들고 난장판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편 가르고 하는 식으로 해왔다 이거.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지금 거의 국토의 한 3분의 1 내지 절반가량은 지금 거의 이제 폐허 문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 넣어야 이거 다 뒤처리가 되는 일본의 빈집 문제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렇게 선거 때 되면은 신도시 개발 발표 공약으로 딱 질러요. 그래서 그러면 그 땅 가지고 있던 사람, 거기 논이나 산, 임야 같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걸로 이제 정치 투쟁을 해요, 이제. 졸부가 되는 절호의 기계인데, 그, 나라를 경영한다라고 할 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게 도시를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가 할 때, 50년 후, 100년 후의 세상의 변화, 한국 사회의 변화 이런 것도 좀 내다보고 그냥 아까 용인경찰청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지금 처음이지만 그 말고 수도로 가지고 온갖 그 지방이나 도시 뭐에서 개발 사업 하면은 전부 그거 사업 타당성 했는데 첫 번째가 인구 전망이거든요. 인구 전망하면 다 그냥 막 2배, 3배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뻥쳐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 연구소 초창기 때 얼마나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미친놈 되거든요, 사실은. 다 옆에서 그냥
떼돈 벌고 그냥 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데 좀 미친놈이 헛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지금 이제 결과는 앞으로 이 구도심 지역이나 그 이렇게 폐허가 된 전원주택이나 이런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그거 할 만한 땅도 사실 이제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용적률을 올려버리잖아요. 예, 하늘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홍콩 같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죠. 이미 나오고 있죠. 서울에 한번 그걸 가보세요. 나 한번 가서 보고 감옥에 들어간 느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유적지나 뭐 또 관광 명소나 좋은 데가 있으면 그런 데는 난개발하면 안 되죠. 그냥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옆에다가 뭐 신도시라도 지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고 뭐 상업 지역을 공급을 하고 이쪽은 보존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치권이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뭐 공무원들이고 하여튼 이 신도시 때려지면은 무조건 뒷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한몫 챙기는 거예요, 다들.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짓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용적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치솟아요. 근데 이게 하늘로 치솟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가 반타작이 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우리 때가 100만 명 태어났으니까 그게 20년 동안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 되면 평균 수명이 다 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저때 되면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그 20년 전, 한 15년 전부터는 15년 후부터는 1년에 100만 명씩, 이제 그동안에 뭐 조금 뭐 10만 명, 20만 명 죽었다 치고, 1년에 지금 한 8, 90만 명씩은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